자,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TV의 김민준입니다. 어제 그 인사를 드렸고 우리 900명 구독자 이벤트 했다 그죠? 빠르게도 구독자가 달성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요일 시황 컨텐츠가 좀 시간이 남아서 4시에 출연인데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레고킨 바이어하고 화신 추천했는데 오늘 느낌 좋다 그죠?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께 전달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드신 영향이 있겠지만 자기 그릇만큼 추천주로서 수익 잘 내셔가지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이게 과연 악재인가 호재인가 여기에 관해서 좀 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 나스닥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어제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 뭐 조금 보합권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종가 마감이 0.38% 약보합의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는 좀 신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신박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이렇게 했느냐. 자, 지금까지 그 미국 시장을 지배했던 요소가 무엇이냐 요걸 좀 보시죠. 제가 오늘 부랴부랴 좀 써봤는데 지금 연초에 미국 시장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간 것은 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경기 호조 연착륙 이야기를 하는데 고용과 물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그런데 물가는 거짓일 리가 없다. 지표로 나오니까 결국 미국에서 고용이 약간 틈새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고용 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확인된 은행주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그죠? 미국을 필두로 SV뱅크,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의 CS, 크레디트, 독일의 도이치방크. 여러분들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연준이 과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앙은행과 행정부는 완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여러분들 통화정책만 담당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재정정책만 담당하는 것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책임이 행정부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영역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뭐 이런 스타일이죠. 자, 그럼 어떻겠어요? 연준이 굉장히 그 궁지에 좀 몰렸죠. 각 국가들이 만세도 부르고 이제 아이씨 뭐 미국 금리 못 따라가겠다. 호주가 먼저 만세 불렀고 그렇죠. 또 스위스 만세 부르고 한국도 만세 불렀죠. 금리 동결해 버렸죠. 예,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차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재정 정책으로 행정부에서 나서서 부랴부랴 스위스, 미국, 독일까지 은행주 사태를 일단락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림 보시죠. 유가 사태가 며칠 전에 터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미국 달러의 아성에 도전해서 좋은 결과물이 없다. 해프닝으로 끝날 거다.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자 보세요. 2022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중국 봉쇄령이 있어요. 2023년 은행주 유가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고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가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선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13,0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데 경기 침체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미국 경기 지표가 침체가 안 좋게 나오니까 PMI 같은 게 지금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게 46 나오거든요. 50 밑에니까 그 굉장히 경기 침체 국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제 뭐 투자 자문사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2022년에 죽을 만큼 긴축을 겪었고 뭐 그때 기관 외국인도 투자자들 뭐 손실이 기관 투자자 40몇 %였으니까 최악의 상황이었다. 지금도 긴축의 초기 영향이다. 앞으로 미국 경기는 경기 침체고 얕더라도 지금 시작이 된 상태다. 주식시장에 가장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거를 강력한 호조 코멘트로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여기 써놨습니다. 이번에 결국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를 인정한 꼴이 됐다. 고로 긴축 완화, 연준의 부담감, 이런 부분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그 긴축을 강화시키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4월은 1분기 실적과 저점 매수에 있는 섹터들이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이 상충하는 달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우위에 서서 잠깐 내려온다 이거야. 4월의 주가가 경기 침체로. 자, 보시죠. 미국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좀 내려온다 이거야. 그러면 미국 시장 경기 침체니까 여러분들 긴축 강화, 아이씨 금리를 더 올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은행주 사태 꺼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연준 사태 지금 일어나가지고 유가 요 사태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를 처음으로 전일 미국 3대 지수 시장에서 인정하는 꼴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월에 FOMC가 없습니다만은 12일 날, 물론 우리나라의 이벤트로 봤을 때 4월 7일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12일 날 CPI 물가가 내려온다고 하면 5월에 굳이 헤비한 금리 인상, 지금 5월 6월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상 할 겁니다. 그래서 0.25 정도 하고 베이비 스텝 정도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코멘트가 앞으로 긴축 강화하겠다, 다 같이 죽어보자, 이런 거 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럼 우리가 올해 증시 상단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올해 증시 상단이 이렇게 2600선 정도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높은 단계를 보게 되면 하반기 2650, 저는 2650 정도까지가 마지노라고 보는데, 내년은 뭐 2900까지 나와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4월이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매매에서는 저점 매수, 매집 투자에서도 가장 바닥권에서 그나마 살 수 있는 가격대들이 아닐까. 각각의 뭐 2차전지 소재, 장비, 셀업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자동차, 완성차, 부품업체, 각각 보는 섹터는 틀리겠으나 대다수의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이 미국 시장에서 인정한 경기 침체가 지금은 호재로 다가오고, 만약에 1분기 실적 여기 실망감으로 떨어지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공산이 아주 크다.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왜 부랴부랴 이렇게 시황 컨텐츠를 찍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악재를 무시하는 시장으로 약간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2500선을 살짝 못 넘어가고 트라이를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캔들 모양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아래꼬리 달리는 거. 이게 무슨 모양이냐? 요 모양이 4월 7일 날 연출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4월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와요. 안 좋아. 다 예상하고 있어. 잠깐 실망mon이 쏟아지면서 아래꼬리가 달려. 근데 쭉 다시 양봉되는 전략 후강 장세.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들 2550선까지 2500선 돌파가 금요일날 이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별로 겁낼 게 없다, 그죠? 지금은 증시 바닥 국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주식을 해야 된다. 물론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고 자기 종목에 대한 물타기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3년이 작년보다 주가들이 내 종목이 안 올라와 있다, 바닥 찍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이제 어느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본인한테 의문표를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내 종목, 내 섹터, 내 포트는 문제가 없느냐. 어제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를 했지만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자. 미국의 결국 경기 침체 인정했다. 앞으로도 긴축 완화 기대감은 더더욱 묻어날 것이다. 1분기 실적 실망 매몰 만약에 출회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황 컨텐츠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음 컨텐츠는 모르겠어요. 이제 5G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해서 5G 대장주, 옛날 대장주죠. KMW. 그다음에 요즘에 신대장주죠. HFR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들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돼갑니다. 이제 100명 이벤트가 이제 1000명 되면 끝나고 아마 200 단위로 이벤트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힘이 모아지면 정말로 빨리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쪽입니다. 저의 목표치는 1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더 좋은 컨텐츠와 종목 추천을 여러분께 이바지한다면 저도 기분 좋고,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회원가입도 하실 거고, 또 혼자서 잘할 수 있으신 분들은 컨텐츠를 보면서 또 잘 진행하고, 이러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KMW 5G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